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정감 있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4,019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수가 4,500 가고 5,000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준점이 4,000 정도잖아요. 그 선을 이제 오르내리는 흐름들입니다.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도 좀 안정적이고 종목도 안정적인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주목하시는 두 종목 어떤 건지 보고 비교해보죠. 탈중국 수혜, 삼성 SDI, 그리고 1조 클럽 복귀 삼성전기. 삼성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삼성그룹이긴 합니다만 2차전지하고 IT 부품인데요. 2차전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 가운데 삼성 SDI를 오늘 우리가 보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 2차 전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0월 달 들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11월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어도 9월 달 대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주가의 모습인데요. 근데 차트를 사실 당겨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죠. 그래서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다운 상승을 좀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주가가 한번 왜 올랐었는지, 그리고 왜 조정을 또 받았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ESS 기대감으로 10월 달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의 안정성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셀업체와 소재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 국내 증시도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ESS 비중이 2차전지 대비해서 비중도가 좀 낮죠.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나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ESS 비중이 더 늘어나고요. 더 많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2차전지 ESS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번으로 수혜를 본다라는 점은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당연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ESS 시장도 28년까지 연평균 26%로 성장을 합니다. EV 라인을 ESS 라인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ESS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러니까 EV,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생각만큼 빨리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만 하더라도 ESS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이제 삼성 SDI를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셀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이신가요? 네, 셀 쪽이 먼저, 물론 이제 리튬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셀 쪽이 ESS에 대해서는 먼저 수혜를 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흔들리면서 괜찮지만 최근에 특별히 그 IT 쪽 부품, 세트업체 이런 쪽이 시장에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올라오거든요. 그 선두에 서 있는 게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삼성전기 포인트는요. 네, 삼성전기 최근에 기판 그리고 MLCC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좀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SS가 좋아진 게 AI 데이터 센터였죠. 이 MLCC와 기판이 좋아진 것도 결국은 AI 영향이거든요. AI 서버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기존 D램이 아니라 HBM이라는 훨씬 더 고사양화된 D램,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서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일반 MLCC보다는 고용량 MLCC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고용량입니다. 당연히 비싸고요. 마진율도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진율과 매출액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전장용 MLCC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전기차의 이 판매량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전장용 MLCC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MLCC는 많이 들어간다는 점, 전장에도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HBM을 많이 생산하면서 기존 D램에 대한 생산이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MLCC도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량 MLCC를 생산을 하면서 일반
그동안 생산해 왔었던 일반적인 MLCC의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해졌고요. 그러면서 가격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존에 팔던 MLCC보다 훨씬 마진율 좋은 고용량 MLCC 파는데 기존에 팔던 MLCC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P와 Q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는 모습입니다만 이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 실적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향후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심권에 있는 두 기업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해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고요. 다음 준비하신 오늘 유망주는요? 네, 사실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다시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중장기적인 유망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주들은 금년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건설주들 좀 덜 오르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6월, 7월 이후에 원전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건설주들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국내 건설주들은 원전 모멘텀은 있으나 주택에 대한 부분이 금년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바라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그리고 국내 주택 부분이 좀 부진하더라도 원전 중심으로 해서 최소 2년 동안은 실적이 우상향 추세가 확실하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 확대의 기대감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불가리아라든지 다른 나라들까지도 SMR이라든지 이런 원전들, 대형 원전에 대한 계약 성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가 조금 부진한 금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26년도는 정부에서도 이제는 더 많이 지어야죠.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LH도 들어갈 수 있고요. 허그에 대한 도움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사들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 있었던 이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보다 26년 주택 부분들도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 바라보시면서 건설주, 그중에서도 현대건설 유망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66,300원이고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시장의 관심주들 그리고 유망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